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안 뉴스픽 권영훈입니다. 곧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픽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오늘 하워드 로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주 US 스틸 인수를 희망하는 두 곳과 연쇄회동을 가졌다면서 이때 일본 제철은 141억 달러의 인수 계약이 마무리되면 US 스틸에 7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로트닉 장관이 만난 다른 한 곳, 바로 US 스틸 지분 1%를 보유한 행동주의 펀드 안코라 홀딩스입니다. 안코라 측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가 실패하면 자신들이 인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본 제철 입장에선 새로운 복병이 등장한 겁니다. 자, 앞서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소유하는 대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 제철이 US 스틸 과반수 지분을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자,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제철을 향해 인수 대신 투자를 그리고 지분 50% 미만 소수 주주만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자, 지난 2023년 12월 일본 제철이 발표한 인수 계획을 보면 미국에 설립된 자회사를 통해 US 스틸 지분 100%를 인수해 완전 출자 자회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철강 산업 회복을 위해 US 스틸 해외 매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철이 이번에 인수 후 투자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는 게 불확실하고 새 복병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자, 1901년 설립한 US 스틸은 미국 철강업계의 상징적 존재인데 조강 생산 능력이 세계 24위까지 주저앉았고 수년째 실적 악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 제철, US 스틸 인수에 적극 나선 배경은 현재 조강 생산 능력 세계 4위인데 인수를 하면 3위로 올랐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세계 최대 철강 수입국인 만큼 미국의 생산 기준을 보유하면 관세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지난달 12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 중국산 저가 철강을 겨냥해서 관세를 부과한 건데, 자, 대미 철강 수출국 모두에게 관세 폭탄을 때린 셈입니다. 자,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심사한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넘겼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인수를 불허했었죠. 자, 미국 외투인은 인수 계획 파기 기한을 당초 2월 2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제철과 US 스틸은 미국 외투인을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미국 법무부는 재판부의 변론 기일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본 제철은 이번 주 로트닉 장관을 다시 한번 만나 US 스틸 인수와 관련해 협의할 예정인데요. 네, US 스틸 완전 인수만을 고집하고 있는 일본 제철이 추가 투자 계획을 내놓더라도 해외 매각 불가 입장인 트럼프 대통령을 회유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오늘 도쿄 증시에서 일본 제철 주가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픽입니다. 중국 최대 가전업체 TCL은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LCD 공장이 어제 디스플레이 자회사 CSOT 차이나스타로 공식 이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광저우 대형 LCD 패널 및 모듈 공장 지분을 차이나스타에 108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 2조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자, 차이나스타는 이번 LG 디스플레이의 지분과 지난 1월 그 중국 광저우 지방정부가 보유한 20% 지분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광저우 공장에 대한 소유권을 100% 확보하게 됐습니다. TCL은 이번 인수로 대형 LCD 사업을 가속화하고 LG 디스플레이는 이달 내 확정되는 매각 대금을 통해 OLED 사업 고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자, 시장 조사 기관 트렌드포스는 이번 광저우 공장 인수로 차이나스타의 글로벌 대형 LCD 시장 점유율이 19.3%에서 22.9%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오늘 중국 심천 증시에서 차이나스타의 모회사 TCL 주가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픽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일 알리바바가 이르면 이달 안에 AI 모델 업그레이드 버전인 Q13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알리바바는 불과 일주일 전에 Q1 2.5의 텍스트와 사진, 오디오, 비디오를 처리할 수 있는 신 모델을 출시했었죠. 그리고 또 지난달에는 AI 비서 쿼크 앱 새 버전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자, 올 초 알리바바는 Q1 2.5 맥스가 공개하면서 오픈 AI의 챗 GPT 그리고 딥시크 V3 등과 비교해 성능이 우수하다고 자평한 만큼 이번에 Q13를 또 내놓으면서 더 높은 성능을 자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로이터에 따르면 또 딥시크는 아론 후속 모델을 이르면 5월 중 발표할 예정인데요. 알리바바 Q1 출시로 미중 AI 기술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오픈 AI가 마지막 그 비추론 모델이죠. GPT 4.5를 특정 사용자에게 공개했고 구글은 생각 기반 추론 성능과 정확도가 향상된 제미나이 2.5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에서 저가형 AI 서비스가 빠르게 출시되면서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프리미엄 미국 AI 모델이 약화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자, 2022년 폐쇄형 모델, AI 모델 그 챗 GPT로 AI 붐을 일으킨 오픈 AI. 근데 몇 달 안에 개방형 AI 모델이죠. 그 오픈웨이트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미국 AI 기업들이 빠르게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는 중국 AI 모델의 급부상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알리바바 향후 3년 동안 클라우드와 AI 인프라에 3,800억 위안, 우리 돈 무려 7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자, 중국 민영 기업 가운데 AI 분야 역대 최대 투자액입니다. 자, 오늘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시아뉴스픽 권영훈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